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조영일 교수입니다. 안 교수님 이 웨비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에 발표 섭외를 받고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적용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어 온 연구가 어떤 것이었고 앞으로 어떤 과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것이 짧은 시간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설정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탄소 생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탄소 흡수, 탄소 저감과 관련된 산업이겠죠. 적용 분야에도 이런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탄소 생태 적용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실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지구 스케일의 탄소 순환인데요. 이게 약 3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와 관련된 그 부분이 생소할 그 당시인데 스터디했던 그 내용들을 좀 여기에 올린 건데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탄소 배출이 지구의 온난화, 지구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러니까 화석연료 소비와 산림 벌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저탄소 정책은 결국은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겠고, 또 산림 벌채와 관련된 이런 산림의 토지 이용이라든가, 특히 조경 분야에서는 도시의 그 녹지를 어떻게 확충을 해서 산림 벌채의 대체적인 역할을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체 에너지의 개발 이런 것보다도 이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스케일에서의 녹지와 관련된 탄소 순환인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건물의 냉난방이라든가 차량 가동, 또 공장의 가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수 원료가 소비가 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이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그 부분을 전략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한편 이 도시 녹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탄소를 흡수 저장을 하죠. 또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저는 이것을 간접적 흡수라고 했는데 탄소 저감에 기여를 하고요. 식생으로부터 발생하는 미토폴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죠. 반면에 식물 관리, 그러니까 전정이라든가 시비 관수, 예초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소비 행위가 탄소를 다시 대기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토양 분해를 통해서 또 다시 대기로 탄소를 배출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적용 분야의 저탄소 생태 적용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동안 연구되어 온 이 저탄소 분야의 국내 연구 동향인데요. 이것은 적용 분야의 그 연구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기반 연구와 응용 연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반 연구에는 도시 수목의 탄소 흡수 및 저장과 관련된 연구, 적용 수목의 에너지 전략 및 탄소 저감, 도시 토양의 탄소 저장, 식물의 관리에 따른 탄소 배출, 적용시설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 또 적용재료 탄소 배출 LCA라고 해서 이것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과정 평가죠.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 내용들이 소수이거나 미진합니다. 다만 이제 그 조경수의 탄소 흡수 저장과 관련된 그 연구가 그나마 우리가 도시의 조경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 탄소 흡수 저장을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 그나마 좀 그래도 진척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경수목이 이 산림수목이 흡수하는 이런 양과 틀리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는 이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성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응용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 탄소 흡수 증진형 도시 녹지 계획이 그나마 좀 이제 나름대로 연구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건물 주변의 탄소 저감형 식재 설계라든가 탄소 저감형 녹지 관리, 또 조경시설 제조, 저탄소형 도시공원 디자인 및 시공 이런 부분에는 아주 소수 또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러한 과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되어 온 내용을 좀 바탕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도시녹지의 역할입니다. 도시녹지가 도시에 따라서 한 도시 전체 탄소 배출량의 0.5 내지 16%를 상쇄하는 16%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도시별 인구 밀도와 그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녹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서 산림 및 이 녹지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4.5%를 저감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결과를 활용을 해서 녹지 공급 지표로서 우리가 주거지 탄소 배출량의 5%를 상쇄할 수 있는 이러한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춘천시의 녹지를 대상으로 이게 가능할지 한번 가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봤더니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약 52킬로톤이 되는데 이것의 5%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 잠재 식재 공간은 제가 직접 실적을 통해서 얻은 수치고요. 수목 식재를 하면 이 정도의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고 또 단독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건물 서양에 에너지 전략형 식재죠. 한 2명 정도의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약 1.9%의 탄소를 생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단독 주거지 주택들이 나무를 심는 것이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공급 지표를 마련해 본 사례입니다. 이 그림은 식물 관리에 따른 연간 탄소 배출량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가로에서 수목에 의한 탄소 배출이 많은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죠. 가로수의 과도한 전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는 잔디 부분에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잔디 관리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잔디 수목 관리에 관련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느냐 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흡수형 다층구식 제한 모델이라고 해서요.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것인데 관례적인 식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공원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잔디 공간을 확보하고 듬성듬성 수목을 열식하거나 단식하는 이런 그 패턴이 주가 되는데 이것을 꼭 필요한 잔디 공간을 제외하고는 좀 축소해보자. 그리고 이런 열식이나 단층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다층 군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엄청난 효과의 탄소 흡수능을 증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도시 좀 많이 흔히 쉽지 않은 도시 조경 수정별 누적 탄소 흡수량을 산출한 결과인데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럼 도시에 어떤 수정을 심는 것이 좋냐? 수정만 갖고 얘기한다면, 탄소만 갖고 얘기한다면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느티나무, 왕벚나무, 잣나무, 소나무 순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도시에 느티나무만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느티나무 25년생의 누적 탄소 흡수량이 약 200kg이 되는데 이 25년 동안 가정용 전력 소비에 따른 1인당 탄소 배출량의 5%를 상쇄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25년간 가정용 전력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20주의 느티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25년간이죠. 1인당 약 500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느티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적용식재라는 것이 탄소 흡수뿐만이 아니라 경관성이라든가 생물 다양성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다원 기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그림을 제가 잠깐 이렇게 스물넷에 올렸지만 느티나무 4주 중에서 2주는 이런 다른 수정, 뭐 꽃도 피고 겨울철에 녹음도 있고 또 하우에 이러한 소형 수목들을 식재하게 되면 다층무식을 만들면 느티나무만 식재하는 효과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식재 기법, 수정 선정과 관련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공동주택단지에서 에너지 전략을 통해 어떻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 제가 식재 모델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관련 그런 그 내용을 저서에 탑재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건물 배치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수목 시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에너지 전략을 한다는 것은 수목이 차양을 한다. 그러니까 햇볕을 차단하고 또 증발산이라고 해서 현열을 잡열을 전환시키죠. 또 겨울철에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전략하는데 우리가 이 흔히 들여다보면 흔히 건물 남측에 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것도 상록수 위주로요. 공공용지에 이런 학교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뭐 소나무라든가 주먹 이런 것들을 많이 심는데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 에너지 전략에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뭐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측에는 가급적이면 수목을 식재하지 않거나 햇빛을 가리는 아니면 이런 간벽 식재라고 해서 창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이렇게 식재할 필요가 있겠고 서양에는 어떤 수종을 식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이고요. 동쪽에는 커다란 대형의 낙엽수만 식재하고 겨울철 오전에 일조를 차단하는 이러한 소형의 상록수는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서측에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 상록수죠. 상록수와 낙엽수를 섞어서 다층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제가 정부산림청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게트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 저와 같이 과거에 연구했던 그 분이 닥터 노웩이라고 해서 아이추리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만든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녹지 구조라든가 거기에 맞는 어떤 연산 프로그램 그리고 기상 변수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탄소 흡수 저장과 관련된 이런 것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뭐 수종이라든가 규격 이런 것을 탑재해서 출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탄소 흡수와 저장을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산출할 수 있고, 또 물론 다른 이제 기능들도 다운 편이라 다른 기능들도 여기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GIS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이와 같이 공간 분포도도 탄소 흡수 분포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차원의 이 저탄소 생태정의 핵심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압축해 본 건데요. 저탄소를 위해서는 탄소 저감 분야와 탄소 흡수 분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질을 전략을 해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물질을 저감을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열은 재용을 하면서 폐물질은 재순환하자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에서는 녹지 공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지 도시별로 그 지표를 설정을 하고, 기존의 그 산림이든 또는 도시 내부의 녹지든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추가로 얼마만큼 확충할 수 있는지, 이런 토지 이용, 이런 권리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이런 양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자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과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와 탄소 저감으로 대분을 하고요. 탄소 흡수 분야에는 도시 적용 수정의 탄소 흡수 계량 모델을 확충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동안, 저는 원래 플래닝을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인데 국내에 활용할 만한 이런 계량 모델이 없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검증,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검증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 수목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제가 아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남부 지방의 수정들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진한 거, 이 토양의 탄소 저장 중요한데 이 저장뿐만이 아니고 토양의 연간 탄소 유입이 얼마가 되고 유출이 되는지 이런 계량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녹지 관리에 따른 탄소 배출 계량화와 순탄소 흡수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도시녹지 탄소 상세 지표 기반 공급 기준을 수립해서 이것을 공원녹지 기본 계획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시녹지 유형별, 여기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공원, 가로 이런 것들이죠. 저탄소 생태 설계 지침 마련을 하고 실무에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적용 설계 기준에 반영하면 효과적이겠다는 거죠. 탄소 저감 분야에서는 이 LCA 기반의 저탄소형 적용재료 및 시설의 생산과 시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용 분야에서도 앞으로 생산되는 적용재료들과 적용재료 시설이 저탄소 제품이 아니면 시장에서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미 환경부죠. 녹색 인증이라든가 저탄소 제품 이런 인증을 추진해 오고 있죠. 그다음에 녹지의 건물 에너지 전략 개량화 및 설계 기준 수립과 실무 적용이겠고요. 저탄소형 에너지 및 자원 계획과 법령화 추진입니다. 우리 적용 분야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탄소형의 그 자원을 위해서 그 빗물 차집을 하고 저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탄소형 공간 및 동선 조성인데 이건 이제 도시뿐만이 아니고 여공간 모두에도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저탄소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컴팩트 시티, 이걸 연상하시면 되실 것인데 이 컴팩트한 토지 이용을 통해서 차량의 운행 거리를 단축하고 그와 함께 공급 처리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자원을 전략하겠다는 거고, 또 동선의 경우에는 바람길뿐만이 아니죠. 한풍 감속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요즘에 우리가 많이 추진해온 보행자 위주의 이런 동선을 통한 녹도 조성,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불필요한 동선법 줄이면서 그런 포장 재료의 그 전략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선 조정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연구했던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이 탄소 흡수 저장과 관련된 개량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문헌 소스를 여기에 좀 소개를 했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것을 인용하지도 않고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연구소 쪽에서요. 또는 이것을 각색을 합니다. 각색하면 그 수치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원천적으로 활용해 주시되 인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활용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필요한 참고 문헌을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문헌을 접속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